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배우 데릭 자코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를 안내하는 짧은 글을 보고 있어요. 그 영화는 다들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2010년에 나왔다는데 왕의 연설, The King's Speech 그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조지 6세죠.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여기 등장인물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밝히겠습니다. 조지 6세와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양반 딸한테서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이 조지 6세의 딸이 누굽니까? 현재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제가 학생일 때, 학생 융자 빌릴 때 그 서류에 보면 빌려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그게 엘리자베스 2세였어요. 돈 빌려주는 주체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관계를 밝히고요.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왕이었었죠. 이 사람이 왕이 언제 되냐면 1936년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왕이 되어서 6.25 전쟁 할 때까지 1952년 그때까지 왕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왕으로서의 문제는 말을 많이 더듬죠. 그래서 연설을 잘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연설을 무사히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언어치료사, 그 사람 이름이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호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들레이드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프린스 앨프레드 컬리지 이것도 애들레이드에 있다는데 그걸 다니고 일한 곳, 이 사람이 일한 곳도 칼굴리 아니면 퍼스 이런 데서 일하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일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제 조지 6세가 젊었을 때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6세가 이 사람 고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글을 하나 보고 이거에 대해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관하여 할까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우 중에 데릭 제코비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성직자의 역할을 맡아서 나온다는데 뭐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은 데릭 제코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릭 제코비, 이 사람 기본적으로 배우예요. 38년생이고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쯤에 태어난 남자 배우 누구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4년생의 이순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신성일은 37년생이고 최불암은 40년생이고 그렇답니다. 오지명은 39년생이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순재와 최불암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연기를 잘 해서 이제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위키피디아에 가면 Sir Derek Jacobi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귀족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에섹스에서 태어났어요. 에섹스는 런던에서 동북 쪽에 있는 그 동네를 에섹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넓게 보아 런던 근처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일 때 햄릿에 나가서 연기를 했는데 이제 햄릿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하도 잘해서 그 연극 전체가 이 연극이 무슨 학생 연극이었겠죠. 그 연극 전체가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이거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연극을 잘 한 것이죠. 연기를 잘 한 것이죠. 그리고 18살 때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는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열심히 연극을 하죠. 연기를 하죠.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햄릿, 이 사람 주로 햄릿을 많이 하는데 햄릿을 비롯한 다른 연극을 했는데 이제 그 연극단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까지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햄릿 말고 당시에 했던 연극 중에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2세는 1284년에 태어난 영국 왕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하면 이건 뭐 밤을 새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역할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에드워드 2세 역할을 맡아서 대학을 다닐 때 잘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버밍햄 시어터라는 곳에 전문 연기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38년생인데
60년에 취직을 했으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성인 배우를 빨리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극을 거기서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극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인정을 한 사람 중에 또 다른 유명한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 로렌스 올리비에는 영국의 또 유명한 배우죠. 로렌스 올리비에 보니까 1907년에 태어난 배우인데 이 사람도 뭐 연극 잘해서 연기 잘해서 상 받다가 이 사람이 데렉 제코비의 연기를 보고 이제 한국 요즘 말로 스카우트를 하는 거죠. 너 잘하는구나. 우리랑 함께 와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내셔널 시어터라는 극장에 함께 연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올리비에, 데릭 제코비, 그다음에 그때 또 함께 한 사람이 피터 오틀. 그때 또 유명하게 했던 것이 햄릿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햄릿을 평생 수백 번을 햄릿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다른 것들은 오셀로, 또 이것도 셰익스피어죠. 오셀로도 하고 셰익스피어가 아닌 것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셔널 시어터에서 오랫동안 연기를 해요.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 이 사람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BBC와 영국의 BBC와 같이 TV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BBC에서 TV 시리즈가 그 70년대에 하던 것 중에 아이 클로디우스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클로디우스 황제 역할을 맡아서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대 공연을 할 때는 그 극장에 온 사람만 이 사람을 보다가 이제 좀 히트친 TV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어디에 가도 이 사람 얼굴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연극으로 전 세계를 투어하는 그런 걸 시작합니다. 그게 1979년이라는데 그때 이제 햄릿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 연극단이 영국에서도 물론 하고 이집트, 그리스, 스위든 그다음에 호주에도 그때 오고 일본에도 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햄릿 하면 가서 보는 것이죠. 중국에도 갔다고 해요. 79년도에 중국에서 햄릿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햄릿 역할을 하면서 자기 극단과 함께 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덴마크에서 초대를 받습니다. 덴마크에서 왜 이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햄릿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햄릿은 덴마크 왕자가 아닙니까? 그 성, 크론보그 성, 그게 이제 실제 모델이고요. 작품 속에는 엘시노 성, 엘시노 카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 데려다가 햄릿 역할을 한번 하게 하면 덴마크 안에서 그럼 이제 좋은 상품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햄릿으로 국제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뭘 했느냐? BBC TV에서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 리처드 2세를 하자고 해서 이 사람이 데릭 제코비가 또 유명한 배우인 존 길거드와 함께 이제 무대에서 하는 셰익스피어가 아닌 그거를 TV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TV로 보게 하는 리처드 2세를 그거를 이제 합니다. 참고로 리처드 2세는 1367년에 태어난 영국 왕이죠. 그 리처드 2세를 하고 나서 이제 또 BBC와 함께 햄릿을 그러니까 TV용 햄릿을 만드는 거죠. 무대용 햄릿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을 때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이 사람을 모셔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의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일부가 돼요. 80년대 이 사람이. 80년대 다른 일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셰익스피어 연극을 가지고 브로드웨이에 가죠. 그때 가져갔던 게 Much Ado About Nothing 이것도 셰익스피어 것이고 또 다른 역할 프로스페로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또 셰익스피어인 더 템페스트라는 것에서 그런 걸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토니상 그런 것도 받고 미국에서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는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리처드 3세. 참고로 리처드 3세는 1452년에 태어나서 30대 초반에 죽는 영국 왕이죠. 리처드 2세도 하고 리처드 3세도 하고 이것도 이제 런던의 웨스트 엔드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연기 생활을 계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 배우이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셰익스피어랑 관계없는 다른 종류의 연기도 하고 어떨 때는 TV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서 뭐 연기를 많이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영국에서 자귀도 받고 영국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이 사람한테 주죠. 그래서 이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사람들의 모임 그걸 뭐 모임을 만들어서 존재하건 뭐 각자가 존재하건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모임이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라는 개인, 그 개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쓴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그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 스트래트포드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 작품을 쓰지 않았으며 진짜 저자는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사람 상당히 많은 모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꿋꿋하게 나갑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자일까?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doubter라고 부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볼게요. 한 명 한 명 자세히 말하지 않고 읽을 테니까 그냥 귀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doubter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을 읽겠습니다. 마크 트웨인, 오손 웰스, 헨리 제임스, 지그문드 프로이드, 월트 휘트먼, 찰리 채플린, 랄프 waldo 에머슨, 존 길거드. 그리고 이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배우 제레미 아이언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공개적으로 나는 다우터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의심은 이제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 있는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브루넬이라는 대학에서는 석사학위, 셰익스피어 Authorship Studies,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누가 썼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석사 과정이 있죠. 이제 그것은 영국에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콩코디아 대학,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다는데 거기에도 셰익스피어 Authorship Research Center가 있고 여기에도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누가 썼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 의미 있는 질문이 된 것이에요. 이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으며 과연 누가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 데릭 자코비가, 그러니까 평생 셰익스피어 유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름 걸어서 먹고 살았던 데릭 자코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2014년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Not one shred of evidence. 그 어떤 증거도 없다. That Shakespeare wrote plays. 셰익스피어가 연극 대본을 썼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신문의 이름은 hamhigh.co.uk라는 신문이고 2014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거기서 한 말이 이거예요. There is not one shred of evidence. 어떤 증거도 없다. That puts a pen in the hand of William. 윌리엄의 손에 그 펜을 쥐어주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말이죠. I would challenge anyone to give one solid piece of evidence that connects him to writing.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서 얘기해봐라. 그 사람이,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그 증거 하나라도 있느냐? 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It needs academia to lower its guard to accept that it's a legitimate argument. 이것도 이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학계에서 좀 엄살 부리지 말고 이것이 정당한 문제제기다.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정당한 문제제기다. 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Then we can talk about it.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Let's hope that in the next few years, 앞으로 몇 년 동안, we can have a worthwhile, no holds barred debate about it.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주 값어치 있는, 그리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토론을 해보자. 그 토론의 결과, we may be quite wrong. 그래서 그 결과, 토론의 결과, 우리가 틀릴 수 있다. And it was William. 결론이 윌리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다. Fine. 결론이 그것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좋다. But let's discuss it.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릭 제코비가 어떤 모임에 가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글을 몇 개 발표하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데릭 제코비가 참가한 그 모임에서 나온 글 많이 있는데 뭐 그걸 다 읽기엔 너무 길지만
거기에 나온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지금의 고등학교 같은 걸 다닌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글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일치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에만 다니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 속에 그 법률에 대한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나오죠. 그리고 철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문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며 역사는 뭐 역사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수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별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술, 음악, 그다음에 의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며 그다음에 또 많은 작품에서 이 군사 작전, 육군들의 작전과 그 해군들의 작전, 그 단순히 작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거기에 그 군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궁정에서 쓰는 에티켓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작품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어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어로 작품을 쓸 만큼 불어를 잘했느냐 하는 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그 궁정의 삶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많은 작품에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은 지금 사실 그것이 일어난 장면이 구체적으로 이태리의 어디에 있는가를 다 지금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매우 구체적이죠. 과연 그 구체적인 것을 알 만큼 영국에서 충분히 많은 이태리에 관한 지식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 그리고 덴마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작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테니스에 관해서도 테니스 치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그 시골에서는 이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진 그 시골에서는 이걸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의 주변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희곡이라던가 시라던가 편지라던가 문학에 대한 편지라던가 그런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사실 하나도 찾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좀 잘 알려진 사람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사위가 의사인데 닥터 존 홀이라는 사람인데 만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장인이 유명한 작가였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시인이 살았어요. 좀 알려진 시인이죠. 마이클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이클 드레이튼도 자기네 같은 동네의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정말 작가였다면 그런 얘기를 어딘가에서 자기 작품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사적인 편지에서라도 했을 법한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 동네 유명한 사람 윌리엄 캠든이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그 같은 동네에 같은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는데 그때 일어난 영국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는 1603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죽을 때였어요. 그 영국 여왕이 죽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종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라던가 뭐 그녀의 삶을 돌아보는 글이라던가 뭔가 하나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뭐라고 썼는지 사람들이 궁금하죠. 근데 윌리엄은 전혀 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시인이 죽었을 때, 윌리엄이 죽었을 때 1616년 4월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동료 작가가 죽으면 또 다른 작가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작가들이 그 애도문을 또 쓴단 말이죠. 너 가버린 누구를 뭐 그리워하며 이런 글들을 써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런 글을 쓰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사람을 묻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흔히 하죠. 바로 그 직전에 죽었던 프랜시스 보몬트라는 다른 극작가.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정말 훨씬 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글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됐죠. 만일 이 사람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묻는다면 그러면 윌리엄은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로 알려진 그 윌리엄은 거기다가 묻어야 된다는 글들이 당연히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없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8살 아래인 벤 존슨 이 사람도 극작가고 다른 글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 그걸 엘레지라고 하죠. 그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다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죽었을 때는
바로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떠들썩하게 된 것은 나중에 벌어진 일이죠.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에는 어떤 이런 비슷한 것이 있을까? 즉, 그 동시대 사람이 쓴 글을 통하여 그때 사망한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온 게 이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김대중 추도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 있었죠.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글 몇 줄만 읽겠습니다. 한 서너 줄만.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연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의 연민의 적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글, 그 비슷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런 글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그 서로 간의 관계와 그 죽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이런 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그 개인과 그 작품을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며 그 주장의 주요 인물로 데렉 자코비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윌리엄이 그 작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럼 윌리엄이 쓰지 않았으면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기가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 약간 농담으로 경찰이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릭 자코비는 어떻습니까? 데릭 자코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평생 이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누가 썼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의견이 사실 다수설입니다. 그 다수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에드워드 드 비어라는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백작, 옥스포드 백작, 공후 백자남 할 때 그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비슷한 때를 살았는데 나이가 약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그거에 완전 돈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무슨 연극 대본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한다던가 혹은 무슨 그 무대 위에서 무슨 연기를 그냥 단순히 대사하는 거 말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서커스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공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문학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의술이라던가 그런 거 하는 곳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칭찬을 하고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그 여왕이 있을 때 이 궁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시, love poetry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그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 유행의 선구자가 이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 이외의 다양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데렉 자코비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드워드 드 비어가 셰익스피어라면 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학설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윌리엄이 그 작품들을 쓰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뭐 그것이 없이는 뭐 그냥 재미있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렉 자코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 배우이며 뭐 아직도 살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뭐 다 영어로 된 것이니까 호주, 뉴질랜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영국의 배우 데렉 자코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